안녕하세요. 자, 요약집 중개 업무 파트너 할 차례죠. 31쪽입니다. 자, 중개업무 31조, 개업공사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개업공사의 업무 지역은 지금 유일하게 제한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중개인. 중개인만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의 관할 구역을 업무 지역으로 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의 하나의 중개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우리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소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에 공개된 업무지역 위에 것도 중개할 수 있죠. 이게 유일한 예외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전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인만 유일하게 제한을 받고요. 거기 그 손가락질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해서는 현재 개업공사 종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일단 이해두시고. 다음 중개사무소로 넘어갑니다. 이 사무소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은 두 문제 정도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해야 되고, 소유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는 건물이 된다고 그랬죠.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물입니다.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이에요. 여기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준이고요. 그래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다음에 이제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사무소 설치 원칙이에요. 사무소 설치 원칙은 등록관청 관할기업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만 둘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1등록 1사무소예요. 그래서 등록이 안 하면 사무소도 안 해야 된다. 근데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우리 법인개업공이죠. 그래서 법인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지역이에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원칙과 예고요. 이것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이중사무소예요. 그럼 이중사무소 적용할 때 처음에 등록하는 장소는 건축물 대장 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중사무소를 적용할 때 이중설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중개사무소, 이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든 무허 건물이든 관계없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 확보하면 전부 다 이중사무소로 가요. 또 독립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천막 그 밖에 이동을 위한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했잖아요. 이것도 금지죠. 그러면 이중사무소에 걸렸거나 임시시설 설치하다 걸렸다. 제재 기억해야 되죠. 의무적 등록 주의서요. 임추이고 엔드 형벌도 받죠. 1년 이하적 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럼 사무소를 2개 이상을 뒀다. 그러면 임추의 1-1이에요. 근데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하면 이중소속이에요. 이건 필추 1-1이고, 그다음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다. 이건 이중등록이죠. 이중등록은 필추의 1-1입니다. 그래서 그 점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중사무소와 임시중개사무소 설치 금지 규정 요거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지점인데 법인은 분사무소를 꼭 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둘 수 있답니다. 그럼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설치 요건이죠.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는데, 먼저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절대 둘 수 없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평택시에 있었어요. 그럼 이 법인은 여기 평택시 내는 더 이상 둘 수 없죠. 근데 나머지 시군구는 다 둘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전국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는 아닙니다. 유일하게 여기는 안 돼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둘 수 없다. 이거 아주 잘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다음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군구별로는 한 개소만 두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분사무소요, 책임자입니다. 소장님이죠. 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여기까지가 분삼 설치 요건 기본 세 가지가 이거였어요. 근데 이때 우리 특수법인이 있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쓰는 법인. 특수법인의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되죠. 그러니까 특수법인한테는 이걸 배제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물어보는 내용이고. 자, 그럼 이제 신고할 때 들어가는 서류를 봤더니 요건이 들어있더라 이거요. 이때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죠.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을 것. 그 다음 이제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분사함수를 둘 때마다 법인은 보증을 1억 원 이상이죠.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한다. 그럼 법인이 분사함수를 4개수를 뒀어요.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액 얼마 돼야 한다고요? 6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잘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를 꼭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에 분사함수를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 이의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미리 확보해 놓는다. 다음에 책임자는 당연히 결격사유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고는 어디다 하느냐? 주된 사무소 등록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사함수에 대한 모든 행정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과정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또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때 서류는요. 주의할 서류만 짚는데 일단 공인인증사의 자격증 사본은 제출해야 하네요. 등록과정에 직접 확인 요청하죠.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은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건축물 대장 같은 건 내지 않아요. 모두 직접 다 확인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금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보증 1억 이상 추가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 증명서류 들어가야 되죠. 이게 등록과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다음 분사함수 확보했음을 증명하시는 서류 들어가야 되고,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에 분사함수 확보했다면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지연되는 사유서도 첨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서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수수료 내야 하네요. 내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다. 자,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갔거든요.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데 요거는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한이 7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일 내 신고 필증 주게 돼 있고, 자, 그럼 신고 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 그러면 신고 필증 재규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신고 필증 재규 신청할 때 물론 수수료 내야 되겠죠. 이거 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필증 나왔거든요. 그럼 신고였잖아요. 이거 협회 통보해 줘야 되죠.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통보가 더 있어요, 지금. 주된 사무소가 평택시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분당구에 분사함 설치했다. 그럼 평택시장에 신고하는 거죠. 분당구청장은 모르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분사함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협회 통보는 다음 달 10일이에요. 주된에서 분사함소 통보는 지체 없이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분사함소에 대한 내용 이 정도만 감 잡고요.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으로 넘어갑니다.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의 공동사용이 가능하죠. 이때 종별 제한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인, 공인인증사인 개공, 법인 모두 공동사용되고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동사용 가능한데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자와는 공동사용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개업공사 업무정지 먹었어요. 다른 개공한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사용 안 됩니다. 나아가서 이 개공이 업무정지 먹었는데 자기가 다른 개업공사의 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사용하는 거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럼 이제 이거 공동사용했을 때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 제도라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이거 없고요. 다만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 한 가지만 더 들어가면 돼요. 다른 개업공사, 공동사용하는 개업공사에 승낙서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서류, 이전 신고 서류에다가 승낙서만 더 첨부합니다. 이때 그럼 공동사용하게 됐을 때 우리 법상 주어지는 특혜라는 게 있느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두 우리 법상 주어진 의무는 개별적으로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고용인 고용 따로, 명칭 사용 따로, 전부 다 따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은 따로, 전부 다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동사용 감 잡고 넘어갑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이에요. 자, 이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공부했죠. 관할 안에서 이전, 관할 구역 외로 이전, 분사무소 이전으로 나눠봤는데 지금 이제 하나로 갑니다.
그럼 휴업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죠. 다음, 중개인입니다. 중개인은 자신의 업무 지역 내에서만 이전할 수 있다? 아니면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이 점 이해 두시고. 그럼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하죠.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등록증, 신고필증을 재교부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다 절차가 똑같죠.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이다? 10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내에 들어가야 되죠. 사교협회 종료 통보 4.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이고요. 이거 1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제재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죠? 신고 위반이니까 100과. 이렇게 되고, 이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했습니다. 안에서 이전한 경우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죠. 근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옮겼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분사무소로 이전했거든요. 그럼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분사무소 이전 신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 그래서 모든 행정처를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이때 내는 서류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등록증 재교받아야 되니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 임대차 계약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에 대한 기재가 되지 아니한 건물이었잖아요. 그럼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등사의 등사. 신고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바로 등사를 첨부한다. 그럼 이제 신고서 서식상 역시 처리기한 7일 내 재교부합니다. 재교부하고요. 이제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죠.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에만 서류 송부가 있어요. 이 경우에만. 그럼 이제 평택지에 했던 중개사무소로 만약에 군포시로 옮겼다. 그러면 이제 이전 후에서 신고를 받았죠. 그럼 이전 후에서 종전에다가 서류 송부 요청해요. 그럼 종전 이전 후에다 관련 서류를 지첩시 송부하는데 이때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중개사무소 제가 개공의 호적이라고 부르는 거 있다고 그랬죠. 등록대장 보내줘야 되죠.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들 있죠. 등록 신청 서류 이거 보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이었으면 관련 서류를 다 보내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게 등등행이에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행정처분 서류를 전부 다 보내줍니다. 지금 마이크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마이크를 누가 또 손댔나? 어제 수업이 개론? 상당히 말하기가 피곤하네. 이 마이크가 빨아들여야 되는데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 예. 어쨌든 그래서 이 행정처분 서류를 다 보내주는데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한다, 종전이 한다? 이전 후가 한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하게 된다. 자, 이 점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는 서류 송부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실을 협회에다 통보해줘야 돼요. 신고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고요. 이때 우리 분사무소 이전했잖아요. 그럼 분사무소 이전한 경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소재 정원할 등록관청에다 지첩시 통보해줘야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행정업무 처리 자체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했던 모두 주된에서 분사무소에 지첩시 통보해주는 절차가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재교부하라고 그랬죠. 다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옮겼거나 분사무소를 이전했어요. 그럼 이러한 경우는 지금 등록지나 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 중에 사무소의 소재지만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안으로 이전한 경우는 재교부하지 않고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다 이랬어요. 변경 기재 교부해야 한다 아니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는 반드시 재교부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집 들어갑니다.
교재 47쪽이에요. 자, 그럼 1번 문제는 업무지역 기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기업공사 중개인, 중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 기업공사는 중개인이라는 거 아시죠? 1번 갑니다.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종목에 가입을 하거나 소속공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X죠. 정보망에 가입하거나 소공사를 고용했다 하더라도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중개인이 자신의 중개 업무를 중개업을 폐업하였다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중개인이 폐업을 했거든요.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안 되나요? 되죠?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틀렸어요. 근데요, 폐업을 하지 않고 등록 취소를 당한 거예요. 중개인이. 그럼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결격에 빠지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업을 자진하에 폐업했으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틀렸어요. 보조원 근무는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딸 수 있나요? 중개인? 있겠죠? 자, 다음 3번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지를 둔 중개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받아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의 주소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경기도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천시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니까. 그래서 물건지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 관할교 안에 있으면 되고요. 의뢰인의 주소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의뢰받을 수도 있죠. 4번입니다. 중개인이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라면 업무지역 외의 중개사무를 중개할 수 있다. 공동으로 하더라도 업무지역 외의 것을 중개할 수는 없죠. 틀렸고 5번.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해 중개업을 한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 결장 전 정확 거명, 임과밖에 중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다음은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의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맞죠? 2번입니다. 기업공사는 등록가칭에 신고하고 그 관할기업 외의 지역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OX, X. 신고하고 설치하든 허가받아 설치하든 그런 지도 없어요. 그래서 임시시설 설치 금지. 설치하게 되면 의무적 등록 취소 1-1입니다. 3번입니다. 이중설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사무소는 공인사업상 중개사무소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무소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이 말 알아보셨어요? 이게 판례를 지금 그대로 인용한 건데 처음에 등록하는 장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중사무소, 두 번째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니어도 이중사무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건축물을 설치했다가도 이거는 이중사무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설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사무소, 금지가 되는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질문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에 따라 건축법령상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공법 시간에 들어봤죠, 이거? 자, 다음에 5번입니다. 공인인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전용 의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맞아요.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로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8차 개정할 때 삭제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거 전용해야 됩니다. 등록 들어갈 때 다른 업과 겸업을 할 때는요, 사무소가 어디까지 분리하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전용 의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어요. 지금 삭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인가요? 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분사무소로 넘어갑니다. 이거 지문 연습 이제 바로 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법인은 분사무소를 시도별로 설치할 수 없다. 분사무소를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설치해야 한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시군구니까 필요에 따라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죠. 자, 그러므로 1번 질문 틀렸고 2번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해 설치할 수 없다. 맞았네요? 그럼 2번 정답. 다음 3번입니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계사여야 하며 여기까지 맞죠?
이는 다른 법률의 기준 이하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뭐라고요? 특수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문장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다른 법률의 기준 이하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분사함수를 설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X. X죠. 특수법인한테는 이거 적용하지 않죠. 자, 다음 4번입니다. 분사함수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한 X 나가야 되죠. 제외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여기도 틀렸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 주된 사무소에는 둘 수 없다는 거 생각보다 잘 물어본다 그랬고, 다음 5번입니다. 법인이 분사무소 2개소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보증 설정 금액은 최소한 2억 원이 돼야 한다. 최소한 4억이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2억에 분사무소 2개소니까 요거 2억 추가해요. 그래서 3, 4, 5번 지문 있잖아요. 이거 엄청 잘 물어봐요. 고맙게도. 자, 그럼 6번 문제 넘어갑니다. 지문 연습 다 합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원래 이 문제집이요. 기본 문제, 연습 문제, 기본 문제, 연습 문제, 기본 문제, 연습 문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원래. 근데 문제를 엄청 많이 삭제해버렸죠. 기본 문제들 많이 빼버렸어요. 다. 이거를. 그래서 문제 수가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이 줄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주로 연습 문제 위주로 들어가 있죠. 연습 문제 위로. 자, 6번입니다. 분사함 설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이에요. 분사함소를 설치한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OX. X. 주된 사무소 시군구에 들어가야 되죠? 예, 이것도 아주 잘 물어보고. 자, 그럼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지은 건물에서 분사함소 확보하되. 맞죠?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함소 확보했을 경우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로도 함께 내야 한다. 맞죠? 그럼 2번 정답. 3번 분사함 설치 신고하는 때는 신고서에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및 법인기상 증명서를 첨부한다. 틀렸죠? 지금 분사함 설치 신고를 주된 사무소 등록과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증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낼 일이 없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증 낼 일이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 법상 법인기상 증명서 내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했죠? 모두 전자적으로 직접 확인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님은 역시 틀렸고 4번입니다. 분사함 설치 신고하는 자는 그 분사함소의 책임자의 공인인계사 자격증4번, 실무교수증4번 및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OX. X요. 일단 지금 공사자격증4번은 내왔네요. 안 내죠. 직접 확인하니까 이제 요거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교수증4번은 원칙적으로 내야 됩니다. 다음 보증관계증4번은 내야 되죠. 내야 됩니다. 자격증 때문에 틀렸고 5번입니다. 분사함 설치 신고받은 등록증은 그 신고 내용에 적합한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여기까지. 이거 맞아요? 이거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된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거 다 맞았다고 그랬죠? 신고필증은 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맞습니다. 맞고요. 7일 내 그 분사함소 설치 예정지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한다. 이게 틀렸죠? 이게 틀렸어요. 7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에요.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통보해줍니다. 그래 틀렸죠. 자, 그러면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8번 문제로 내려갈까요? 27회 기출인데 요것도 이건 우리가 기본서에서 풀어봤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9번 문제 공동사용으로 바로 갑니다. 자, 이건 기본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에요.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코자 하는 경우는 미리 등록관청에 공동사무소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OX, X. 이런 거죠? 없어요. 공동사용신고제도 없고 이거 공동사용에 됐을 때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다른 개업공의 승낙서만 들어오면 된다고 그랬죠. 2번 질문.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코자 하는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고요. 3번. 업무정지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해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사는 제외한다.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승낙서 주는 방법으로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 다음 이제 4번 질문.
업무정지기획공사는 다른 기획공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로 공동 사용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다른 개공의 사무소는 이전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정지 문제는. 자, 5번입니다. 법인인기획공사와 공인인상기획공사 간에도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인도 공동 사용되는 거죠? 종별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10번 지문 연습합니다. 옳은 것은 1번이에요. 기업공사가 다른 기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중개보존을 공동으로 고용할 수 있다. OX, X. 각자 고용해야 되죠? 각자 고용이다. 어떠한 특혜도 없다. 2번 지문이에요. 공동사무소 구성기업공사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에 공동사무소 구성기업공사가 누군지 알죠? 공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계공들을 말하죠. 그럼 공동사무소 구성기업공사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보조원과 공동사무소 구성 모든 기업공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OX. 누가 책임 연대쳐야 돼요? 네? 그렇죠. 고용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계공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구성계공이 모두 연대 책임지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3번입니다. 기업공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에 을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을은 개설 등록 신청서에 건물주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한다. OX. 건물주가 아니고 공동 사용하는 다른 계공의 승낙서죠. 그래 틀렸고. 다음 4번입니다. 공동사무소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공동사무소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이제 의뢰인의 그저 신뢰보호를 위해서요, 실무적으로는 공동사무소 표기할 것을 유도하고 있죠. 유도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이제 공동사무소란 문자를 반드시 표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5번이에요. 공인인상기업공사는 다른 기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의 공동사무소 외에 별도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면 안 되죠? 설치해버리면 이때는 이중사무소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가요? 예, 5번이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에요.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등록한 지역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맞아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다고 그랬죠, 지금? 이전한 경우는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있어요. 변경 기재 교부해야 한다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받으시고. 다음 2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는 분사신고필증이겠죠. 이것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맞아요? 이게 등사죠.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나 시군 구청장에 신고한다. 맞죠? 4번님은 휴업기한용에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없다. OX. 휴업기한에도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정답 5번이고요.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맞죠? 자, 그럼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송부하게 돼 있는데, 자, 12번으로 내려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제 지문 연습이에요. 1번.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 기업공사 중개인이죠. 이자는 자신의 중개사무소가 소재한 시도 내에서만 사무소 이전이 가능하다. OX. X. 중개인도 전국으로든 갈 수 있죠. 자, 2번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지 관할 등록관청일을 통보해야 한다. 착각을 유도했죠, 이거? 이건 지체 없이에요.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라고요? 다음 달 10일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가 맞고, 주된 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에 통보하는 건 지체 없이죠? 자, 그래서 역시 틀렸고요. 3번입니다. 종전의 등록관청에 송부할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이다. 자, 여기서 등록증이 틀렸죠, 지금? 등등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대장 송부하고 등록신청 서류 송부하고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때 내는 서류와 송부할 서류는 차이가 있죠, 지금. 차이가 있는데 이때 등록증은 송부할 서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 등록증 갖고 물어보냐면요. 종전에는 이전 전 등록가청에다 신고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전 후에 보내주는 서류가 등록증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이전 후에다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증을 보내줄 일이 없는 거예요. 등록증이 틀렸어요. 이거. 자, 그래서 등록증이 빠져야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다음 4번 질문 내려갑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가청은 10일 내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규부해야 한다. 이건 참고예요. 이거 신고필증, 등록증 재규부 처리기한이 며칠이라고요? 7일. 7일이죠, 이건.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신고 서식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5번 내려갑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한다. 맞아요? 예, 지체 없이 철거해줘야 되죠. 이거.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네요. 자, 이제 13번 가로놓기 한번 내려갈까요? 20일의 기출문제였습니다. 교공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괄호 이내. 며칠? 10일이고 괄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게 이제 국토부령이냐 대통령령이냐 문제가 된 거죠. 자, 분사무소 이전한 경우 괄호의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누구한테 신고 들어가야 돼요? 주된 사무소. 그럼 첫 번째는 10일이고 꼴찌는 지금 주된 사무소죠. 그러면 이걸 충족하는 게 지금 1, 3번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지금 1번은 국토부령이고 3번은 대통령령이죠. 국토부령과 대통령령을 지금 정통으로 바꿔냈죠.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건 일단 정답에서 제끼고 문제를 풀라고 그랬어요. 맞죠? 일단 정답 아니다. 근데 이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면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랬냐면 대통령령은 주로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시험 관련 사항들, 시험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대통령령에. 근데 국토부령은 주로 절차에 관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서식은 100% 국토부령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그럼 이거 국토부령일까요? 대통령령일까요? 국토부령으로 골라야 되죠. 이거는 이전 신고 절차죠, 지금. 그러니까 국토부령이에요. 그래서 1,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일에 기출했는데 20회 때까지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냈었거든요. 15회제는 물론 잘 냈죠. 쭉 안 내다가 21회 때 느닷없이 국토부령, 대통령 이런 문제를 4문제나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1회 때 우수수 불합격했지, 그때. 그래서 이제 최근 중개법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21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5회 시험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중개법 과목만 딱 따졌을 때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21회였습니다. 20회 때 100점짜리가 수두룩 벅적지근하게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21회 때 불합격을 엄청 시켰습니다. 중개법 하면 딱 어렵게 내니까 우수수 불합격이에요, 그냥. 그래갖고 이때 합격 라인이 한 75점밖에 안 됐어요. 합격 라인이 75점이었다는 얘기는 기타 등등 있죠? 불합격 하신 분들 기타 등등은 60점으로 쫙 깔았지, 그냥. 그럼 다 불합격이에요, 그냥. 다 불합격입니다. 합격 라인 75점이니까. 지금 우리 합격 라인이 8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우리 과목의 문제점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이게 요상한 지문들이 나온다는 점. 이게 문제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80점 득점하기가 쉽지 않아졌죠. 다음 주에 우리 휴가인가요? 휴가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과목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휴가를 쉬셔야죠.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은 이제 잠깐 다녀오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휴가 기간 동안은 중개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 과목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찬스예요. 휴가 때는 중개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1차 과목 하나, 2차 과목 하나 중개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공법 같은 거 자꾸 읽지 말고. 농담 아니에요. 득점할 수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과목을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을 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과목은 정신없을 때 하는 겁니다. 어차피 득점 못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학원별로 내가 휴가하기 전에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또 다른 학원이 있죠. 그 학원들은 갔다 오면 수업 태도가 달라져요. 중개법 따라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한번 볼 거예요. 우리 학원 특히 제 말을 안 듣는 학원인데 어쨌든 좋아요.
조실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초짜들이 많은 학원들이 그래요. 근데 재수생들이 있는 학원들은 그대로 다 따라가죠. 이게. 기존의 학원들은. 이게.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놈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근데 또 재수생이 많은 학원이 또 분위기가 안 좋은 학원이 그런 학원이 있어 또. 야, 일체 어떻게 같이 해? 겁주는 거 계속. 겁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학원별로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데 약간 편차가 있는데 그런 재수생들을 놔두는 학원이 있고요. 그 학원은 영원히 계속적으로 안 좋지. 근데 어떤 학원은 그런다니까요. 오라게 갖고 보내버려요. 그냥. 환불해줘버려. 집에 가시라고.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그런 학원이 잘 돼요. 그런 학원이 잘 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20일의 문제였습니다. 13번 문제.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지금 조건 제시를 했죠. 관할구역 외라고 조건 제시했어요. 그럼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조건 제시를 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조건 제시했으면 염두에 둘 게 뭐겠어요? 변경 기재 규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하세요.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증 재규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갑니다. 1번. 종전의 등록가칭은 이전 후 등록가칭에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등을 송부 요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송부해야 한다. OX. X.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죠, 이거? 지체 없이 송부해야 돼요. 그래 틀렸고. 2번. 법인인개업공사가 분사함소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분사함소 관할 등록관청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OX. X예요. 이거 분사함소는 무조건 종전의 이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야 되죠? 이전 후가 아닙니다. 소금은 절대 안 되고. 다음 3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때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맞아요? 예로 3번 정답. 4번 질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기업공사의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행한다. OX. X. 이전 후에서 하게 되죠? 행정처분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이전 후에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전 후에서 행하게 되고. 5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틀렸죠? 지금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그래 틀렸어요. 자, 그럼 이제 15번부터는 다시 계시잖아요? 그럼 서브노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서브노트 35쪽. 자, 이제 게시로 들어왔는데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될 것들. 게시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반드시 게시가 뜨면 이게 원본이냐 사본이냐를 꼭 구분하세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우리 게시사항 암기했어요. 등, 자, 보, 수다. 등자, 보수예요. 그럼 이거 등록증 원본이죠. 원본이다. 다음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죠. 다음 자는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소공의 자격증 포함이죠. 이때 소공 자격증 게시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개공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공사는 그의 자격증을 게시해야 한다. 틀렸어요. 개공은 그의 소공의 자격증을 게시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그 옆에 소속공사가 그의 자격증 게시 X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점인데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 못 내요. 그 정도까지 내면 죽었어요, 이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다 맞다고 나가버리죠, 이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본 원본 구분 안 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원본 게시한다고 했고 수는 뭐예요? 보수표죠? 그래서 중개보수 한도액표 게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자보수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거 사업자 등록증 원본입니다. 이거 게시할 의무 없죠, 우리 법상. 나아가서 실무기록 수료증 원본입니다. 게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되죠. 그럼 게시 의무를 위반했어요. 과태료 100만 원 이하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자, 그럼 이제 명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명칭. 우리 기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죠. 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만 우리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죠. 부동산 중개란 문자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고, 그 다음 기업공사가 5개 광고문을 설치합니다.
그럼 5개 광고물은 간판을 말하죠. 그럼 5개 광고물 설치 시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교육공사의 성명을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분사무소 간판은 누구 이름 써야 돼요? 책임자 이름 쓰는 거예요. 대표자 이름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표기해야 돼 있다. 이거 사이즈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 명칭에는 둘 중에 한 가지를 5개 광고물에 성명 쓰라고 했거든요. 그럼 사무소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아주 또 즐겨 쓰는 질문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작년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는 없죠. 예, 없습니다. 설치했다면 성명은 꼭 써줘야 되죠. 네, 그렇다고 사무소 명칭에 꼭 성명 쓰라는 얘기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아닌 자입니다.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되죠. 쓰게 되면 이게 명칭 사칭이에요. 자, 그래서 명칭을 사칭한다. 첩을 기억해야 되죠. 1-1 이렇게 되죠. 1년 이하 적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 자격 사칭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법상 사칭은 두 가지예요.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처벌 1-1. 그럼 개업공인인증서가 명칭을 위반했어요. 5개 광물에 성명 표기했거나 허위 표기했거나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안 샀다. 개공인 명칭을 위반하면 100과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이렇게 됩니다. 이때 그죠? 발품 부동산 카페 기억나세요? 발품 부동산이라고 이제 썼습니다. 이건 사칭으로 처벌했죠, 이거. 그래서 발품 부동산에 쓴 이 판례 부동산 카페 이거는 명칭 사칭이다. 자격 사칭이다. 명칭 사칭, 자격 사칭으로 처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위법 사무소의 간판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철거를 명할 수 있죠. 누가요? 등록관청이. 그래서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철거 명령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했다. 그럼 행정대집행법이죠. 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 들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사무소 명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 광고할 때는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게 광고 실명제예요. 이거는 간판 실명제고요. 그럼 광고 실명제니까 명시할 사항이 광고 나갈 때는 뭐가 나가야 되느냐? 개업공사의 성명 나가야 되죠.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 상호 나가야 되죠. 상호는 우리 뭐라 불러요? 명칭. 그 다음에 이 중개사무소 어디 있는지 중개사무소의 소질이 나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연락처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거든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번호는 명시할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개설 등록번호는 명시할 사항 아닙니다. 간판에 쓰는 것도 아니죠. 근데 실무적으로 간판에 많이 써있죠. 근데 등록번호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록번호 우리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점 내시고. 그러면 이거 개공이 아닌 자입니다.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되죠.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다 걸리면 제재가 1-1입니다. 그래서 1년 이하 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럼 개공이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냐고 명시했. 이거 광고 나갔다. 그러면 이때는 개공이 광고 위반은 100과 아닌 자가 위반하면 1-1.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과 아닌 자가 위반해도 아니가 위반하면 1-1.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52쪽 15번 문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16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에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 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맞죠? 원본. 2번 분사무소에는 책임자의 공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맞아요?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죠. 3번입니다. 소속공사는 그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OX. 주어가 틀렸죠. 개업공인인증서는 그의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4번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는 그 공인인증서 임원의 자격증 원본 모두를 게시해야 한다. 맞아요? 임원 중에 3분의 1은 공인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의 자격증 원본 모두 게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맞죠? 다음에 5번이에요.
아, 임원 중에 자격증 있는 분은 소속공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시해야 되죠? 다음 5번입니다. 개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공사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7번 문제는 이제 명칭에 대한 기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18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A는 그 분사무소의 간판에 자신의 성명 대신 그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을 일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하였다. OX. 자기 이름 꼭 써야 되죠? 분사무소 간판은 책임자의 성명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2번. 공인인증기업공사 B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삼성부동산사무소라고 하였다. 어디가 틀렸어요? 중개가 들어가야 되죠? 삼성부동산중개사무소로 쓰면 되는데 삼성부동산사무소로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부동산 중개가 들어가야 된다. 중개까지. 자, 다음 3번입니다. 기업공사가 아닌 C는 그 사무소의 명칭을 발품부동산이라고 했다. 이건 사칭이었죠? 사칭 1-1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시도지사는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OX. 시도지사가 틀렸죠? 등록 관청이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국장, 시도지사 등록 관청 밑줄 긋고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 5번입니다. 기업공사 E는 5개 광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자, 개업공인인사죠.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50만 원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나요? 맞죠. 예,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사례형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 사무소 명칭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공인인증기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OX. X. 공인인증 개공일지라도 반드시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할 일은 없죠. 틀렸고 부동산 중개를 써도 된다. 2번입니다. 기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등록증에 표기된 기업공사의 성명을 표기한다. 사무소 명칭에 밑줄 성명을 표기해 밑줄을 그으면 OX. X죠. 사무소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 없죠. 사무소 명칭에 성명을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표기한다는 틀렸습니다. 사무소 명칭은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 쓰라고 했죠. 자, 3번 갑니다.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업공사. 이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란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맞아요? 예. 그럼 중개인이 만약에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했어요. 제재. 백과의 1-1이에요. 백과죠. 중개인이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쓰게 되면 이건 사칭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현업을 하신 개업공사니까 중개인이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쓰게 되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명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님은 정답됐고요. 4번입니다. 위법 간판에 대한 철거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이것도 기출질문이죠.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이에요. 법 이름을 바꿔내는 것은 아무리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죠. 어쨌든 좋아요. 문제 낼 게 없으니까 별 희한한 문제를 다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민사집행법 공부하시나요? 안 합니까? 민사집행법을? 진짜로요? 우리 과목에서 하거든요. 민사집행법. 경매가 민사집행법 아닙니까? 근데 이건 민사집행법이 행정대집행법이죠? 네, 행정대집행법이에요. 법 이름을 바꾸는 지문들은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5번 내려갑니다.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란 문자를 사용한 중개인이나 5개 광물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 허위로 표기한 기업공사에 대해서는 개공이죠, 지금.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OX. X죠. 100만 원 이하와 들어죠? 개공이 명칭을 위반한 100과. 자, 그러면 그 20번 문제는 27의 기출이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21번은 이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문제예요. 22번 하나 더 풀어보죠. 다음 중 기업공사가 중세문에 표시광고함에 있어 명시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나가야 되죠. 중개사무소의 소지지도 나가야 되죠. 연락처도 나가야 되죠. 그나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는 아닙니다. 5번 개공의 성명 나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쉬었다.